사각형을 100의 100짜리 하나 그려볼게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다 100의 1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120에 12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내측에는 필렛을 하나 한 재가공이 들어갈지 모르니 그냥 6 정도만 넣어줄게요. 6. 그냥 6으로 하죠. 6으로 하고 재가공은 따로. 필렛을 내측에다 4포인트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일반적인 포켓, 자, 머신에서 아무거나 하나 들어보시고요. 자, 일반적인 포켓에 보면 이제 요 아이콘을 스타트를 할 겁니다. 포켓. 기본적으로 모든 면이 막혀 있는 형태를 일반적인 포켓이라고 얘기를 해요. 포켓에 들어가면 체인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윤곽 가공에서는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내외측 하향 절삭을 맞추다 보니까 방향을 맞췄는데 포켓에서는 빈 구간을 다 절삭을 안쪽에 닫혀 있는 형태를 절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걸로 다 해결이 돼요. 영역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면을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체인이 잡힐 거고요. 그죠? 이 안을 다 가공을 하게 되고 이게 경계가 포켓이 있다. 사각형이 있다. 이 사이를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거와 여기 잡혀서 경계 다 안쪽을 가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인 포켓, 자, 막혀 있는 형태에서 그냥 체인으로 걸어대고 영역으로 그냥 빈 공간을 나 여기를 다 걷어낼 거야 라고 하는 부위를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깥쪽과 안쪽에 있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도용대를 가공을 하게 되죠. 확인. 자, 공구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공구 생성을 눌러줄게요. 자, 18 핸드밀로 절삭을 할게요.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10으로 하고 끝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절삭을 무시하고. 자, 절삭 파라메타 창을 가봅니다. 일반 가공이라고 있죠. 표준 포켓. 이거는 이제 모든 면이 막혀 있는 형태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우선 0을 놓고 시작을 할게요. 정삭을 뺄게요. 우선은 빼고 황삭을 체크를 합니다. 황삭을 체크를 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게 자, 여기서는 이제 패턴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정상 여러분들이 주로 좀 써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걸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일반적인 사각. 근데 이제 얘의 단점은 툴패스가 직각으로 나온다. 네? 자, 이따 보시면 알겠죠? 그리고 미절삭 영역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일정한 오버랩이나 얘를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거예요. 자, 모든 툴패스에 반경값을 만들 수 있는 애는 유일하게 얘밖에 없어요. 네. 자, 우선 해보자고요. 해보고 선택을 할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평행 나선형 절삭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바로 공구지름 비율값이라고 해서 공구 반경값. 그러니까 우리가 절삭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공구지름의 50%라고 하면 얼마예요? 지금 10파이짜리니까 5mm를 먹는 거죠. 가공 간격. 그래서 퍼센테이지 5파이 여기를 넣는 겁니다. 자, 우선 해보고 이제 이 공구선상 채송 같은 경우는 툴패스를 추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따가 한번 만들게 어거지로 나오게 해서 만들어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진입 동작.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원을 사용을 할 거예요. 헬릭스. 제가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코노 가감속과 관련이 있어요. 예.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헬릭스를 안 놓게 되면 이 진입시 이송 속도를 따로 사용을 하게 돼요. Z축을 값으로 내가 헬리컬을 할 때는 이 피드를 바꿔라. 근데 Z축 이송 속도가 많이 다운이 되게 돼요. 근데 자, 램프와 이제 우선 해보자고요. 해보고 헬릭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하고 링크에서 13 마이너스 20까지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 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본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경로를 보면 자, 이렇게 틀어서 볼게요. 지금 원하는 패턴 여기 보면 진입 위치를 헬릭스를 자, 어디 갔냐, 경로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을 이렇게, 자, 여기 보면 원을 이렇게 만들고 안쪽에 들어가서 포켓을 시작을 하죠. 근데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되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우선은 이 패스는 추천을 안 드리지만, 왜냐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각해요? 피드가 천천히 갈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삭을 좀 빨리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나오면 바닥에 움푹 파인 손톱으로 걸린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반경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진입 동작부터, 제일 중요한 게 진입 동작이니까 진입 동작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헬릭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램프 같은 경우에는 램프는 XY로 직선으로 XY 움직이죠. 그럼 내가 피드 값을 4, 5천을 절삭 이송을 4천에서 5천을 줬다고 하더라도 하면 보시크에 무리가 가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섰다 갔다 섰다 갔다 해야 돼. 무리가 가요. 원은 내가 진입을 하기 위해 원을 만들려고 할 때 얘는 기계에서 감속을 얼마만큼 해야 이 원이 나오겠구나. 내가 피드를 5천을 줬다 그래도 좁은 구간의 원을 갈 때는 얘가 알아서 감속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5천을 가라 그래도 좁은 데가 아까 봤잖아요. 코너를 만나면 피드가 5, 6, 500, 1000 이렇게 막 줄어들 거예요. 내 이 원을 치수를 맞추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헬릭스를 하면 굳이 내가 이송 속도를 5천을 놨던 6천을 놨던 얘가 좁은 구간을 갈 때 알아서 기계가 감속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헬릭스로 우선 진입을 하게 해주시고요. 자, 최소 반경 값은 우선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내가 이 최소 반경은 이 진입을 할 때의 형태의 최소 폭이 좁았을 경우나 그 사이에 맞춰 가지고 이 최소는 공구지름의 50% 5R에서 10R짜리를 두 사이에 있는 치수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통 제가 기둥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커터 날이 있으면 헬릭스 컬리터 커터 날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둥이 엔드밀로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이, 아니면 헬리크로 돌면은 뛰어나오잖아요. 얘 톡 칠 때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동일하게 45%로 맞춰주세요. 45%. 공구지름의 45%. 45%면 동일하게 두 개가 4.5파이, 공구지름의 10파이의 45%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기둥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기둥이 생기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시작 높이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헬리컬 보관이 시작을 할 때 높이에요. 보통 1mm나 0.5 정도 놓고 시작을 하겠죠. 여기는 특별하게 건들 건 없고, X, Y의 여유예요. 근데 이게 왜 1mm가 있느냐? 1mm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측벽을 기준으로 한쪽이 슬롯이 이제 대각으로 있거나 이럴 때 공간이 헬릭스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뭐 방법을 달리 이제 장공으로 바꾸던가 할 텐데 측면에 1mm라는 여유가 있게끔 무조건 벽에서부터 생성이 돼요. 자, 해볼게요. 우선은 각도는 보통 3도, 엔드밀은 3에서 5도, 커터는 BLMP 같은 경우 커터 같은 경우는 1도 정도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작아졌겠죠? 원이. 자, 이렇게 원이 작아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부터 바꿔볼게요. 자, 파라메타에서 그럼 x, y 여유값을 크면 지금 100에 100짜리잖아요. 내가 좀 옆으로 가볼까? 40mm 정도 넣어볼게요. 30mm만 넣어볼게요. 확인. 넣어보면 옆으로 갔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원의 거리가 지금 30mm가 떨어진 거예요. 30mm가. 자, 근데 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큰 값을 미리 넣어두면 되지 않느냐? 왜냐면 스타트가 여기잖아요. 가운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공구부하도 여기서 헬리컬을 그리다가 포켓을 치고 들어가면 얘가 생으로 들어가는 구간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값이 큰 값이 있으니까 내가 정확하게 여기를 45 넣어볼까요? 45하면 중앙이 오겠죠? 하면 아이고 못 나오네.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잖아요. 자, 왜 맨 땅에 헤딩을 할까요? 자, 여기 보면 XY 공간이 45가 45가 측벽 기준으로 45가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공간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기본적으로 1이 들어가 있는 거죠. 측벽 기준으로 1mm의 공간은 있어야 진입을 한다 라고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실패를 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수직 진입이라고 얘가 체크되어 있잖아요. 이 옵션은 무조건 항상 실패를 하면 안 나오게끔 이거를 체크를 해주세요. 항상 기본적으로. 그러면 내가 계산을 눌렀을 때 오류가 발견됐다고 나오면 내가 이제 고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차적으로 확인. 내 간격을 좀 더 바꿔볼게. 4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0mm 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정확하게 40이 나오겠죠? 센터가. 근데 언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까? 그죠? 포켓의 스타일에 따라 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각 형태의 포켓이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스타트 위치가 딱 내가 여기서 진입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특수하게 뭐 어느 도형의 형태에 따라서 어디부터 얘가 진입을 하는구나 알았으면은 자, 여기서 진입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파라메타에서 자, 요 옵션을 체크를 하고 도형 처음 위치 진입 기준이라고 체크를 하고 점을 찍어주면 내가 점을 찍은 위치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여기에서 가공의 종류에 가서 도형 체인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체인 추가. 점. 내가 대충 여기를 찍어도 되고 내가 아까 이제 지금 여기를 스타트를 잡았으니까 그냥 대충 이쯤 찍어볼게요. 찍어보고 V. 그리고 웬만하면 점 체인이 위로 가야 돼요. 체인을 끌고 전이 점 아래로 갈게요. 점과 체인. 점 체인이 먼저 그 다음에 체인. 그러면 내가 진입 뽑기 동작에 가면 점을 찍은 곳을 기준으로 헬릭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포켓 시작이 되죠. 근데 자, 점 찍고 아이고 확인. 어디 보자. 왜 에러가 떴나. 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1로 고쳐주세요. 40mm 벌어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작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1mm나 0.5나 뭐 작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공구부하가 좀 덜 받게 내가 시간을 좀 줄이거나 생으로 하려면 진입 위치를 포켓을 한번 나온 걸 확인을 한 후에 얘를 체크를 하는 게 더 좋아요. 확인을 한번 하고 확인. 점을 찍어주면 내가 점을 찍은 곳으로 헬릭스를 만들고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아, 내가 처음에 헬릭스가 이렇게 스타트점이 한 이쯤 되는 것 같아 라고 파악을 하면 그때 점을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네? 찍고
체인을 난 가운데다가 할 거야. 점 체인 누르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찍어주면 체인만 점 체인이 먼저 올라가게 잡아주면 내가 가운데서 스타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도형의 형태에 따라 시작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처음 스타트를 어디서 하나부터 확인을 한 후에 점을 찍어주는 게 더 유리해요. 예? 유리해. 처음부터 점을 찍어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켓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내가 점을 안 찍은 상태에서 얘 포켓을 누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지, 그죠? 이렇게 지나갈지. 그럼 내가 모르잖아. 확인을 한 후에 시작하는 점에다 점을 찍고 대충 들어가게끔 해주셔야 돼. 그냥 샘플로 한두 개 하는 거면 진입점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X 1이나 안 나오면 이 숫자 넣어주고 어디서 시작하든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나 이제 좀 양이 많다라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도 좀 바꿔주셔야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송 속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송 속도로 나가게 해주세요. Z축은 2000이고 그 다음에 절삭을 5000을 놨든 뭐라든 얘가 원을 만났을 때 알아서 감속을 할 거니까 이게 무리가 안 가게. 그래서 우선은 얘가 우선이에요. 헬릭스가 우선이고 이 조건이 우선이에요. X 45% 공차, 이거는 필요 없고요. 돈 위치 윤곽 형태로 진입을 체크를 하면 외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각 형태로 들어올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공간 얘를 왜 체크를 하느냐? 얘를 왜 체크를 하냐? 얘가 말한 대로 여기다가 원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 와. 우선순위는 헬릭스인데 공간이 삼각형 이 형태가 되는데 이 원 사이즈를 그릴 수 없는 상태가 올 때 이 외곽 형태를 따라 이렇게 램프 형태로 돌아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램프 형태를 따라서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윤곽 형태로 진입을.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공간이 안 나오면 당연히 이 진입 형태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위에다가 장공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일부러 안 나오게 자 위에다가 사각 형태를 가볼게요. 자, 사각 형태. 근데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자, 사각 형태로 자 얘가 너비가 100에 높이가 18로 할 거니까 한 10이니까 16, 15mm 정도 할게요. 15mm. 반경이 45도인. 필렛 반경이 아니라 45, 회전 간격이 45도인. 회전 각도가 45도인. 자, 오브그라운드 형태로 출력을 이렇게 하나 내볼게요. 잠깐만, 13. 여기를 조금 더 키울게요. 16 정도로 해서 키울게요. 16 정도로 해서 V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램프를 쓰느냐. 일반적으로 얘를 선생님들이 아까 이 놈 갖다가 램프를 가볼게요. 여기서 램프로 선택을 해요. 우선 기본적인 램프를 선택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5에서 10mm잖아요. 5에서 10mm. 그죠? 각도 1mm. 자, XY 1mm. 진입각도 3도. 나갈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왕복하는 각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당연히 실패하면 다음으로 하고 한번 보자고요. 이송 속도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요. 그죠? 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절대 이 상태로 쓰지 마세요. 이 상태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5000이면 아까 말했듯이 볼스크루에 무리가 가요. 뒤에 움찔움찔 계속 들어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나는 꼭 공간이 안 나와서 램프를 써야 돼 라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슬로폭을 하나 넣어주세요. 내가 슬록을 한 1이라도 넣어줘 볼게요. 하면 여기가 장공 형태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얘기했던 갔다가 섰다가 가는 게 아니라 감속을 하면서 들어가요. 그죠? 코너에서 감속, 코너에서 감속. 저 Z가 점점 내려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실 때 내가 램프를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슬로폭을 주고 조금이라도 주고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우선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형 위치 진입이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찍으면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내가 점을 찍은 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점이 어디로 됐나? 안 들어가네. 진입점 체인 가볼게요. 맞는데. 자, 다시요. 잘못 바뀌었네요. 여기는 선택된 진입점에서 램프 시작. 이거네. 이거 맞는데? 안 들어가네. 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요. 자, 이상하네. 자, 여기부터 이제 볼게요. 내가 이거 램프를 왜 보통은 우선순위는 헬리컬로 하라고 했고 우선 램프를 가라고 했을 때는 자, 이런 공간이요. 원을 만들 수가 없을 공간이 나왔을 때. 자, 볼게요. 그럴 때 도형에서 다시 가공 경로 포켓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켓 세인을 걸어주세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공구에서 10파이 엔드밀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터에 가요. 자, 일반적으로 마킹 가격이니까 일반 가공이 될 거고요. 자, 황삭에서 진입 동작 그대로 할 거고요. 자, 진입 동작을 램프로 작동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도 알람이 뜰 거예요. 진입을 못 한다고. 자, 그럼 이걸 빼도 자,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띵 나오면 건너뜁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죠. 그럼 이럴 때는 이 파라메타에 가서 여기서 이 슬롭 여기서 자동 각도 사용을 체크를 해보세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내가 램프를 만드는데 공간이 안 나오니 알아서 꺾어서 도대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램프의 각도를 바꿔줄 때 여기서 자동 각도 사용이라는 걸 체크를 해요. 내가 원하는 각도를 써주셔도 되고 이해하시겠죠? 45도면 45도 뭐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정확하게 각도를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각도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램프를 사용할 때는 요걸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슬로폭을 조금이라도 넣어 주셔야 감속을 하면서 좀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필요시에. 그래서 내가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나는 거기라도 어떻게든지 들어가야겠어 라고 하면 램프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오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깥에서 진입을 한다던가 구멍이 뚫려 있는 구멍을 먼저 작업을 하고 코를 뚫은 위치로 진입을 할 때 그냥 오프를 잡으면 진입점이 찍혀 있는 구간으로 수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지금 진입점이 안 돼 있으니까 얘를 한번 오프를 해볼게요. 얘를 오프로 놓게 되면 내가 점 체인이 먼저 있으면 점을 찍은 구간으로 진입을 수직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내가 점을 바꿔볼게요. 점을 여기로 바꿔볼게요. 내가 여기 구멍이 하나 있다. 나 여기로 그냥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점 체인이 먼저 가면 점을 찍었던 곳으로 수직으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포켓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진입점 내가 필요한 게 근데 우선순위는 제가 뭐라고요? 무조건 거의 헬릭스로 놓게 된다. 헬릭스로 놓게 되고 그냥 Z축 이송 속도가 아닌 이송 속도로 나오게 하고 실패를 했을 땐 다음 내역으로를 기본으로 세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서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45% 놓고 하고 저장을 한번 할 건데 지금 하진 않고 이따 파일을 한번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 다 나와 있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진입하는 동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래서 황삭 형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자고요. 진입 동작은 우선 기본 헬릭스로 놔두고 형태는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따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일정한 오버랩을 한번 선택만 해볼게요. 어차피 선택만 해보면 되는 거니까. 하게 되면 진입점 좀 바꾸고요. 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위에 패턴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패턴이 지금 좀 똑같아 보이네. 확인하자. 지금 이제 아직 안 바뀌었네요. 일정한 오버랩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오버랩으로 하면 이제 끝에 미절삭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켓이 정확하게 이게 좀 애매한 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는 영역밀 같은 경우에는 가공 간격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30%에서 최대 75%까지 먹으면 그 사이에 빈 공간 쪽으로 라인을 생성해서 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50이라는 공간이 안 나오면 미절삭이 나와요. 50이든 70이든 딱 넣어놓게 되는. 그래서 간격을 한번 보게 되면 미절삭이 형태에 따라서 조금 나올 때가 있는데 이 패턴을 바꿔주게 되면 살짝 끝에 가서 꼬아주게 돼요. 왜 안 나오냐? 잘못 갔네요. 이걸로 하면 안 바뀌었네. 얘 좀 안 바뀌네. 지금 패턴이 똑같아서 그런가? 이걸로 한번 바뀌어요. 평행 나사 연결싹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하면 이런 식으로 꼬아하게 돼요. 지물살짝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좀 미절삭이 있을 때 살짝 잡아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우선 제가 추천 고위성 쿼터를 쓰거나 엔드밀이 좀 긴다 라고 했을 때 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코너에 우리가 윤곽을 할 때도 얘기를 했듯이 좁은 구간을 들어갈 때 이미 플러스 0.1을 여유를 줬다 그래도 큰 엔드밀이 이렇게 찍으면 반대편에 과절삭이 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얘밖에 없어요. 네? 고속절삭. 자, 고속절삭 메뉴를 선택을 하면 밑에 하단에 옵션에 코너 반경, 트로이코달 모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로이코달은 공구 진입을 생자로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포켓에서 생으로 들어가는 구간에 이런 식으로 헬리콜로 반경을 만들어줘도 들어가요. 여기를 체크를 하면.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는 없고요. 이따가 넣어보긴 할 텐데 내가 여기에 코너 반경을 넣을 수 있는 건 얘예요. 내가 얼마를 10파이면 100분의 5 정도 한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고요. 지름을. 직각으로 나오는 패스 좁은 구간을 들어갈 때 얘가 반대편 텐션을 안 먹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반경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0.5를 넣어서 확인을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패스에 이런 식으로 반경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는 구간도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면서 넘어가게 돼요. 패턴은.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진입 헬릭스를 진입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때도 부하를 걸리니까 R을 반경을 만들고 넘어가고 발을 반경을 만들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돼요. 공구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간에 반경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과절삭이 일어나는 걸 또 막을 수가 있고 좁은 구간을 진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항상을 할 때 보통 그냥 고속으로 잡아주시면 더 안정적인 가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정적인 구성을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일반적인 포켓에서 이거를 트로이코달 모드를 과방향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6에 5에 5의 반경을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힘을 받는 처음에 공구가 많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진입을 할 때 이렇게 흔들면서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의미 없이 시간 낭비예요. 왜냐면 우린 이렇게 깎을 수 이거보다 더 좋은 다이나믹 밀이라든가 볼륨 밀이 있으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고요. 잊을 필요는 없고 그냥 오프 해놓고 내가 직각으로 나오는 좁은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반대쪽에 과절삭이 될 수 있는 구간에 R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걸 메인으로 잡는다. 이걸 메인으로 잡고 요게 R을 넣는다 라고 메인이에요. 나머지 패턴은 어차피 성템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진입 동작, 그 다음에 정삭을 한번 볼게요. 정삭을.
정삭은 아일랜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삭을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정삭 이제 윤곽으로 이제 정삭 공구로 체인지하고 난 다음에 주로 사용을 하고 얘를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우선 보고 이거부터 원상복귀 시키고 할게요. 패턴하고 오프하고 자 진입 동작에서 얘가 정삭을 황삭 메뉴에서 정삭을 왜 켜야 되냐면은 아일랜드들이 있을 때 켜야 돼요. 아일랜드들이 있을 때. 지금은 단순하게 막혀 있는 포켓 형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가 아무 아일랜드 섬들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진입을 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외측을 한 바퀴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일랜드가 있으면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기둥이 있으면 얘 사이를 삐집고 다닐 때 이미 여기서 상하향이 뭉그러져요. 예? 그러면 이미 내가 0.2를 주고 황상여유를 0.1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좁은 구간에 들어갈 때 얘를 상향이 하향 절삭이 아니라 상향으로 이미 건드려 버리는 수가 있어. 이미 과절삭이 나 있는 상태가 돼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아일랜드들이 좀 많다 라고 하거나 아일랜드가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외곽이 좀 비는 공간이 나와, 그럴 때는 차라리 정삭을 켜주는 게 더 편해요.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삭을 활성화하고, 자, 황삭을 가공을 한 번을 할 거다. 가공 간격을 2mm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반복 횟수는 이거예요. 그냥 제로로 또 한 번 몇 번을 돌 거냐. 예? 얘는 가공 여유를 주고 몇 바퀴를 돌 거냐. 근데 우리가 정삭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윤곽에서 두 바퀴 정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정삭으로 쓸 때는 0.01 수고 숫자 하나만 넣으면 한 바퀴를 더 돌고 끝나는 거가 돼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해도 두 바퀴가 도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황상으로 쓸 때는 뭐 3mm를 남기든 4mm를 남겨볼게요. 4mm를 남긴다.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진입 뽑기가 적용이 돼요. 윤곽 한 바퀴에 대해서 진입 뽑기가. 그럼 진입 뽑기를 활성화할 수가 있죠. 그럼 원이든 반경이든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 황상 여유를 남긴 것보다 더 반대로 진입 링크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정상으로 쓸 때는 뭐 1mm만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황상으로 쓸 때는 진입을 링크를 5를 넣는다든가 반경을 넣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겹침 5의 원, 왜냐면 이 값보다만 크게, 지금 남긴 값보다만 크게를 해주겠다 라고 넣어주시면. 그리고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건 외측 윤곽 정삭을 실행할 거고, 자, 뜨지 않고 우리 공구 유지해봤죠. 이거 체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황삭이 끝난 다음에 황삭 포켓을 친 다음에 뜨지 않고 그냥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뜨지 않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보통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황삭 끝나고 제일 가까운 데에서 정삭을 시작을 하겠다 라고 이 세 가지는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건 당연히 최종 깊이에서만 정삭은 포켓이 20mm 구간이 있다 라고 하면 5mm 가다가 20mm 구간에서만 이 정삭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걸 쓸 것 같으면은 황정삭이 뭐 따로 없는 수지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일 때만 거의 적용이 되겠죠. 황삭을 다 포켓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모든 황삭을 다 끝낸 다음에 정삭하러 들어와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고 얘는. 그래서 이건 굳이 필요 없어도 이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고 치고 여기까지 쳤으면 여기에서 안 뜨고 바로 붙어서 다시 한번 반경 만들어 붙어서 여기 치고 오버랩 이 갔다가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켓에서 정삭을 살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얘를 황삭으로도 쓰지만 정삭으로 쓸 때는 항상 항상 이렇게는 켜놔야 외곽을 내가 보통 포켓만 하고 끝내지 않고 정삭을 한 바퀴 더 돌아주니까, 바닥하면서 측벽을 한번 더 돌아주니까 이 세 가지는 키고 여기가 0.01하고 진입에 1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버랩 갔다가 진입 한 바퀴에 대해서는 얘도 먹으니까 이렇게 해서 황삭을 친 후에 한 바퀴를 더 들어간 다음에 정상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경보정도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중복보정 마찬가지로. 근데 딱 외곽 한 바퀴에 대해서만 중복보정을 할 수가 있어.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G41이 나오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굳이 사이즈가 점점 줄어든다고 컨트롤 뭐 왔다 갔다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에서 마이너스 값만 보정을 해주면 되게끔 한 바퀴에 대해서만 중복 보정이 가능하다. 두 바퀴든 이것만 해주시면. 대신 중복 보정을 하게 되면 직선 구간이 살짝이라도 있기 때문에 원이 들어간 후에 직선 구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여기서 이제 또 그 한 가지를 해보면 복합 시뮬레이션 한번 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자,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건 놔두고요. 자, 재료 설정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작물 설정. 배각 모서리로 자, 여기서 여기까지 20mm 30mm 낫게 30mm 하고 V를 눌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의가공 한번 눌러볼게요. 모의가공 누르면 깊이가공 오늘 빠졌으니까 너무 빨리 가네. 뒤로 빠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버랩 들어가고 빠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아일랜드 명각 자, 포켓의 스타일을 넘어가기 전에 포켓의 저거 먼저 한번 또 확인해. 얇은 벽 가공이라고 우리 용각에서도 먼저 있었죠. 근데 포켓에는 옛날부터 예전부터 존재를 했어요. 포켓은 예전 9.1 때부터 존재를 했던 애예요. 측벽 가공 간격이 얇을 때 깊이를 추가를 해서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추가를 한다. 깊은 얇은 벽. 자, 깊이 가공이 들어갈 때 원래 5mm 한번 넣어볼게. 자, 5mm씩만 활성화를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자, 볼게요. 할 때는 모의가공을 볼게요. 우선은 5mm 절삭하고 5mm 또 절삭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윤곽에서도 있었듯이 얇은 벽 가공이라는 걸 활성화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진입동 정삭에서 얇은 벽 가공이라는 걸 활성화를 하게 되면 자 해당 절삭 경로하고 해당 절삭 경로라는 곳에 넣을 수가 있어요. 숫자를. 그럼 내가 똑같아요. 깊이를 5mm에 대해서 자, 마지막 한 바퀴를 내가 5번을 끊겠다 라고 하고 딴 데를 창을 한번 눌러보면 얘가 숫자가 바뀔 거예요. 1로.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확인 한번 누르고 보면 공구 유지가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 공구 유지란 이 옵션이 빠진 거예요. 여기 공구 유지가 안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깊이를 또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 모의가공을 눌러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큰 포켓을 5mm로 가고 정삭에 대해서 바깥쪽을 밀리니까 가공 여유를 또 한번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밀리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까지는 뭐 만날 일이 없었겠지만은 이게 정말 1, 2mm 남는데 깊이가 30mm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한꺼번에 황상을 치면 펴버린 나중에 정삭을 하려고 그러면 떨어버리니까 계단식으로 내려갈 일이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금형 코어에서도 우리가 스피커 금형이나 날카로운 코어가 있어요. 그럼 얘 황삭 다 치고 안 밀고요. 계단식으로 쪽쪽쪽쪽 내려가요. 먼저 치고. 왜냐면 칼날을 살려야 돼서 밑에서 받치는 게 없으면. 자,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아일랜드가 있다. 이제 이거 빼고요. 공구 유지 체크가 되겠다. 아일랜드. 자, 정삭을 한번 빼오고요. 아일랜드가 있다.
알트, 자, 알트 T 한번 누르고요. 빈 공간에 사각형을 하나 넣어볼게요. 사각형을 100에 아예 30에 30짜리 사각형 하나 가운데다 그냥 넣어볼까요? 중심의 고정 가운데다.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요. 자, 아일랜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아일랜드가 있다라고 할 때는 도형에서, 자, 마우스, 요거 놔두고 하나를 더 짤까요? 왜냐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볼지 모르니까 놔두고 추가를 계속해서 할게요. 자, 가공 경로, 작은 화살표, 포켓. 자, 여기서 요거 영역으로 선택을 하고 가운데 빈 공간을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체인이 2개가 들어갔건 3개가 들어갔던 이 경계와 경계 사이에 뭐가 있든 다 잡힐 거란 말이에요. 확인. 09 10파이엔드. 자, 절삭 파라메타 창을 넘어갑니다. 자, 일반. 얘도 마찬가지로 막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가공이에요. 일반 가공. 일반 가공. 자, 황삭에서 당연히 일정한 오버랩이 아니라 지금 뭐 고속으로 갈 거예요. 대신 항상 고속으로 가되 여기를 0.5 넣어줄게요.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정도. 항상 이제 습관으로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자, 하고 그 대신 일반적 이 공구손상 최소화는 일반적인 형태를 잡았을 때밖에 안 돼요. 얘는 무조건 R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얘를 키면 얘가 죽어요. 자, 진입 동작은 그냥 헬릭스로 놓고 45% 그대로 갈 거고요. 점은 안 찍었으니까 우선 놓고 마이너스 20mm까지 가겠다 라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깊이 가공은 넣을게요. 5mm씩.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미절삭들이 가끔 생성이 돼요. 아일랜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들이 있으면 제일 이제 간격을 뭐 바꿔보고 형태를 바꿔봐서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들이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올 때는 무조건 여기 보면 이 가공 간격이 정확하게 5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보통은 가공 간격도 형태를 바꾸면 점점점 나아질 거예요. 최소 마지막에는 가공 간격을 계속 줄여들 거고 왜냐면 간격이 안 맞으니까 미절삭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정삭을 한 바퀴 돌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날아가는 거예요. 4에 공구 유지 제일 가까운 데서 진입 활성화 그리고 장점은 여기 3이 되겠 4.5 넣을게요. 장점은 아까 말한 대로 가공 여유를 0.1을 주더라도 외곽을 무조건 하향으로 돌기 때문에 과절삭은 안 나는 거죠. 외곽 여유를 주고 한 바퀴를 돌아주기 때문에. 아일랜드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든지 툴패스는 나왔어. 아까 말한 대로 아일랜드가 이렇게 좁은 데 막 있어. 이 사이를 삐짓고 다닐 때 이미 0.1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가 이미 과절삭이 나는 경우에 막힌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근데 가공 여유를 주고 외곽을 한 바퀴 돌게 되면 과절삭은 없는 거예요. 하향으로 무조건 한 바퀴씩 돌고 나오니까. 하고 확인. 볼게요. 모의 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곽을 한 바퀴 잡아줘서 미가공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아예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그냥 황상을 빼버리고 진행을 하시고 안에 뭐가 좀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외곽을 한번 넣어 주시는 게 여러분들 더 편하시게 가공을 하실 거예요. 가공 간격도 바꿔보고 뭐 이러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면 가공하고 아일랜드 면 가공이에요. 그 다음에 오픈 열려있는 포켓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아일랜드 면 가공은 뭐냐면은, 아일랜드는 이 포켓의 안쪽에 계단 형태의 단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포켓에서 일반에서 아일랜드 면 가공을 먼저 해볼게요. 아일랜드 면 가공은 2단 포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포켓이 있고, 이거 볼게요. 아까 여기다 해볼게요. 자, 접근 거리를 시작 포인트, 내가 여기서 끝단을 얼마만큼 더 벗어날래? 그래 6mm 정도 주고요. 오버랩 옆으로 넘어가는, 이게 여기죠. 이 아일랜드 끝단을 얼마만큼 넘어가게 해줄 거냐 하는 거야.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깊이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진출거리, 끝날 때의 거리, 끝날 때는 뺄게요. 아일랜드 상면 여기가 마이너스 10mm까지 2단이 2단 라고 한번 하고, 이 상태로 보면 모르니까 우이감을 보도록 할게요. 난리죠? 마이너스 10mm까지는 가공을 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mm부터는 거기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계단 마이너스 값을 내가 얼마를 줘서 2단 포켓이다 라고 한 번에 황삭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일랜드 면 가공입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별로 아일랜드의 상면 여유값만 주면 되는 거니까 하면 되고요. 2단 포켓입니다. 자, 근데 이 정도 아일랜드 면 가공은 보통 잘 안 쓰고 그냥 체인을 2번 하고 제드값을 바꿔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그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왜냐면 한꺼번에 할 일은 얇은 벽 같은 경우에는 쓸 때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번 잡아서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하게 되고, 자 쉬었다가 진행하시도록 하죠.